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3,3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180만 원 손실 중입니다. 두 번째 계좌도 이제 곧 플러스로 전환되고 환차익으로 여전히 크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5,600만 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3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다 라는 영상을 어제 공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너무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 상단 저항선이 보이시죠? 여기를 어제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강하게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뚫어주지는 못했지만 현재 실적 발표 상황들을 보나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보나 결국 뚫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20일 이평선도 못 뚫어주었고 당연히 하락 추세 상단 돌파도 실패했었는데 이번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주었고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결국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냐? 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뚫어주었고 그 뒤를 이어 나스닥도 뚫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똑같이 하락 추세 상단 저항선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최근 3일 연속 상승으로 인해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완벽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20일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었고 하락 추세 상단선도 저항선이 되며 돌파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는데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 강하게 뚫어준 것이죠. 이렇게 차트적으로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이며 이뿐만 아니라 현재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꽤 괜찮아지는 중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중국과 매일매일 협상 중이다, 대화 중이다 라고 희망을 던져주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아니 가짜 뉴스다,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다 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중국을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트럼프의 말보다는 냉정하게 솔직히 중국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중국에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냐? 중국은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건 비밀이다. 그러나 대화는 하고 있다. 라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무것도 진전된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식시장은 상승하냐? 네, 트럼프가 강경한 스탠스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악재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즉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해소될 일만 남았다 라는 불확실성 해소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대체 그토록 강경하던 트럼프가 왜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하는 걸까? 누가 봐도 중국한테 지기 싫어하는데 대체 왜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정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44%로 바이든 때보다도 낮고 오바마보다도 낮고 부시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본인 1기 때보다도 낮은 지지율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또한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절대 안 되는 트럼프는 이 지지율을 절대 모를 리 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월마트와 홈디포 등 대형마트 CEO들과 만났는데 앞으로 2주 안에 매장 물품들이 텅 비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폭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경기 침체까지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동차 CEO들과 빅테크 CEO들, 정말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뿐만 아니라 슬슬 연준풋도 나타나려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월라이사 역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고용 둔화가 보이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보여주었고 해맥 총재 역시 5월은 사실상 금리 동결이지만 경제지표 둔화가 명확해지면 6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하반기 경기 침체 유무입니다. 경제 둔화는 괜찮습니다. 또는 일시적인 얕은 경기 침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불가능한 또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위기로 연결된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좋은 반등 신호들도 서서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 공유드린 자료인데 최근 9거래일 동안 89% 이상의 상승세와 89% 거래량 증가가 두 번이나 발생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신호는 4번 중 4번 모두 1년 뒤 모두 다 상승했었고 약
30%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다는 데이터죠.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주 동안 6거래일 이상 종목의 70% 이상이 상승한 시기를 살펴보면 과거 7번의 데이터 중 7번 모두 역시나 1년 뒤 100% 다 상승해 있었고 평균 상승률은 약 20%를 보였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던 이 신호, 찌하이그 지표가 드디어 떴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표 정말 가끔 보셨을 테고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지표 조건은 이해가 안 되실 테니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단기간에 많은 종목들이 급격한 상승을 할 때 나타나며 이는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정말 중요한 신호고 왜 제가 이걸 그토록 기다렸냐? 네, 이 신호는 하락장 최저점에 나오는 신호가 아닙니다. 최저점을 맞출 순 없는 신호이지만 하락장이 끝나고 찐반등을 시작할 때 나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16번의 과거 데이터 중 1년 뒤 16번 모두 다 상승이 있었으며 평균 상승률은 약 24%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1년 뒤 2026년 4월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현재까지 올해 1억 넘게 웅줍했습니다. 그저께 다 말씀드렸고 그저께 영상에서 다 인증해 드렸죠? 말만 하고 안 보여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했으면 직접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달라지고 싶다면 이 명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할 핑계를 찾는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운동과 다이어트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운동과 다이어트, 즉 건강을 챙겨야 하는 거 그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극소수의 누군가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해내고 맙니다. 그러나 대다수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운동과 다이어트 핑계를 대며 하지 않습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들은 직장 월급으로만 살아가지만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남들 쉴 때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때 식당 서빙 알바도 해보고 배달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즉 극소수의 누군가는 추가적으로 월 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들은 부러워만 하면서 퇴근하고 그냥 쉬어버리죠. 그리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도 성공하는 극소수는 해야 할 이유를 찾지만 실패하는 대다수는 하지 않아야 할 핑계를 찾습니다. 먼저 멤버십 회원분이신 JYJ7381님 댓글입니다. 투자 정말 잘 못하는 주린입니다. 2022년 하락장부터 지켜보다가 2025년에 3년 만에 회원가입해서 이번 하락장에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안정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하락장에 따라 매수하니 지금은 플러스입니다. 솔직히 안 된 말이지만 좀 더 매수할 기회가 와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금 비중을 강조하셔서 더 하락하더라도 살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르니 오즈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웅덩이에서 매수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마진 확보와 빠른 계좌 양전, 그로 인한 자산 상승이라고 말이죠. 여전히 마이너스 10% 이상 빠져있는 미국 증시이지만 조금만 반동해줘도 플러스로 양전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누군가는 고민하고 핑계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합리화를 하고 있는 반면 극소수는 행동해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들은 시벨론몽아 웅줍을 언제까지 하라고 입 털고 있냐 라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닥에서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뭘 언제까지 웅줍을 하라고 입을 텁니까? 5줄 구간 올 때까지 계속 웅줍하는 거죠. 현금은 어디에서 나냐고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를 매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토록 강조드렸던 거고요. 또한 하락장에서의 웅줍이 더 좋지만 하락장만 아니면 웅줍이 좋다는 걸 누가 모르노? 라면서 하지 못할 핑계를 찾습니다. 바로 하락장 공포로 인해 내 소중한 돈을 다 잃을 수 있다 라는 핑계겠죠. 자, 이렇게 같은 상황 속 다른 선택으로 인생이 갈리게 됩니다. 각자의 모든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흑수저 분들도 계실 테고 평범한 분들도 계실 테고 금수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출발 지점은 스스로 컨트롤하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운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도착 지점, 그 방향, 즉 어디를 향해 갈지는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를 매수하느냐,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여기에 집중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제 소중한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며 확실할 때만 베팅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3년 만에 찾아온 지금 이 기회에 지금 반등해서 어떻게 또 매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빠르게 계좌가 플러스 돼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 2,000원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는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3년에 한번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시더라도 극소수의 누군가는 그 이유를 찾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